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6.3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막에 올랐으나 정작 유권자인 국민들은 별로 선거에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초반 판세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상당수 국민들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집권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수우파 인사들까지도 이번 대선은 투표를 포기하든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수층이 똘똘 뭉쳐도 어려운 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당 쇄신을 통한 황골탈퇴된 모습과 거야 복주에 대한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최근 사태만 따진다면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과정의 막장극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보수 가치인 공정과 상식, 원칙,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야바이 판을 연출한 쌍권 지도부, 그리고 무임승차 세치기로 대선 후보를 거저 먹겠다고 듭니다. 9일몽으로 끝난 한 전 총리의 모렴치, 단일화 약속으로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 약속 파기, 이런 행태에 보수우파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판에 흥미를 잃고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과 국민의 보수우파의 회복불능의 재앙을 안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김 후보 측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은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김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 그리 어려운 일인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또한 자진 탈당해서 김 후보와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단을 왜 못 내린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의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보수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김문수 후보의 고심과 공공한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로 불리는 윤 대통령 지지층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의 오늘을 만든 것은 윤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일으켜 세워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시킬 때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만 그대로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버티고 앉아있던 사진 한 장, 꽃꽃문수 이 사진 한 장이 오늘의 김문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서영교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대선 후보 반열에 들지 못했던 김 후보는 이후 벌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윤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선 후 즉각적인 단일화를 내걸고 친윤 후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 승리를 위해 단일화 카드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도덕성이 트레이드마크인 김 후보 신뢰에
결정적인 금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한덕수 옥립카드 역시 쌍공과 친윤이 윤 전 대통령 측과 교감하에 밀지를 받고 추진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단일화 기획과 실행에 윤석열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정황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단일화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전 대표가 흔쾌히 김 후보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문제는 당 안팎의 요구 이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의 아바타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잔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김 후보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계엄 그 자체에 대한 입장보다는 그로 인한 피해에 방점을 둔 사과입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 아니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다.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보수 혁신 카드로 비대위원장에 깜짝 발탁된 35세 초선 김용태 위원장은 당내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겠다. 당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김 후보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뜻이죠. 친한계를 비롯해서 당내 많은 의원들도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윤 탄핵 이후에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늘을 벗어나지 않고는 중도 확장은커녕 보수층 지지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딜레마적 상황을 벗어날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다 보면 대선판이 끝납니다. 대선에 지고 나서 후회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죠. 이 문제는 김 후보가 풀려고 나서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일도 양달씩 결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김 후보나 당이 먼저 요구해서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하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자진해서 탈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나를 받고 대선에 승리해 달라고 하는 희생적 결단을 내린다면 단합도 해치지 않으면서 한동훈, 유승민 등 찬탄 세력의 합류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 전 대통령이 당의 미래를 가질 무슨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친윤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수사에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면 착각입니다. 권력을 잃고 끈떨어진 사람을 도와줄 친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재판이 끝나 금배지도 떨어지고 깜빵 신세를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대선도 없을 것이고 설령 있다 해도
비선거권이 박탈되어 이재명은 나설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의 경로를 참지 못해 나라와 보수를 괴멸지경으로 만들었다면 탈당을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선판을 흔들어서 김 후보 당선을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이 있다면 자진 탈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탈당 간보기는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결단을 하길 촉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